안녕하세요. 칭기즈칸이 일으킨 몽골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한때 번성했던 초원 제국의 수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33번째 이야기는 초원 제국의 수도 하르호린입니다. 하르호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던 칭기즈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카라코룸 검은 담이라 불렸습니다. 오르혼강의 상류에 자리 잡은 카라코룸은 초원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화려한 궁궐과 세계 각국의 대상들이 찾아오는 대도였습니다. 몽골 중부의 우부르 한가이에 위치한 하르호린의 역사는 깊습니다. 흉노와 위구르족이 위세를 높이던 시절에도 이곳은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풍요로운 이곳은 13세기경 칭기즈칸 세력과 경쟁하던 나이만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나이만족을 평정하고 1220년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삼으며 번창하게 됩니다. 1235년 오고타이 칸이 이곳에 궁궐을 지으며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상단들이 4개의 문으로 드나들고 교회와 모스크와 불교 사원이 함께 공전하던 하르호린의 영화는 불과 40년을 못 넘기고 폐허가 됩니다.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에서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를 이깁니다. 캄발릭, 지금의 베이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쿠빌라이는 민심을 잡기 위해 하르호린을 방치하고 캄발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중국의 문화를 숭앙한 쿠빌라이는 칭기즈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을 짓고 본격적인 정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쇠락해져가던 카라코룸은 1388년에 명나라 군대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948년 소련 학술조사단에 의해 모래에 파묻혔던 도시의 존재가 확인되며 비로소 전설로 전해지던 초원 제국의 궁전과 사원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포도주와 마유주와 벌꿀이 흘러나오던 은나무가 서 있었다는 제국의 수도는 무너진 성체의 벽체와 부서진 기와장만 옹색하게 남겨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르호린은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거북바위에서 남동쪽으로 1km 지점으로 추정되는 하르호린 성읍의 흔적은 무너진 벽돌과 기둥의 잔해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1586년경에 에르덴조 사원을 지을 때 옮겨져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은 무성한 풀들로 전설의 도시를 덮고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이 초로 같은 제국의 영화를 웅얼거릴 뿐입니다. 하르호린은 무상한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너진 성읍의 벽돌로 지은 에르덴조 사원마저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100여 차에 달하던 사원 내의 건물들은 부서져 세 채만 남고 1000여 명에 달하던 승려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시베리아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끝내 배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숙녀들은 오르온강의 절벽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에르덴조 사원은 몽골 최초의 불교 사원입니다. 100개의 보배, 100개의 보석이라는 뜻을 지닌 이 사원은 1990년 이후에 복구되었습니다. 인간의 번뇌를 상징하는 108개의 백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티베트 불교의 탕카, 탱화와 처녀의 정강이뼈로 만든 피리를 비롯한 불구들이 보관되어 있으나 예전의 전성기에 비하자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난 가마솥과 거대한 게르의 기둥이 섰던 받침돌이 풀들에 덮여있는 경내에 허리 굽은 노승이 지나가는 모습에서 무상의 경지를 읽는다면 그나마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사원 입구에 독수리에 발을 메어놓고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한가로이 옛 사원의 담자락을 거닐며 풀을 뜯던 양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대 카라코룸의 경계를 표시하던 거북바위는 현재 2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에르덴조 사원의 북문에서 300m 지점에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원의 남쪽 언덕에 있습니다. 거북바위 가는 길에는 남근바위가 있습니다. 사원 부근의 산골짜기 모양이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켜 수도하던 숙녀들이 음욕을 품게 되자 음기를 막기 위해 남근바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남근바위에 기도하면 회임하게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부근에서는 노점상들이 중국산으로 배는 기념품들을 관광객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 산에 오르면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거북바위에는 불과 해와 달이 그려진 소연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은 현재 몽골의 국기에도 들어가 있지요. 몽골인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이따금 여행을 하다 보면 국기를 달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되며 아예 차체에 국기 문양을 그리고 다니는 차들도 많습니다. 거북바위에 오르면 하르호린의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것에 올라 한때 융성했던 고대 카라코룸의 영화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6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궁궐에는 초록색의 벽돌로 바닥을 깔았고 지붕은 초록, 노랑, 빨강색의 돌들로 덮었다 합니다. 2050년까지 수도를 울란바타르에서 하르호린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약 400km 떨어진 하르호린까지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 6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여행사의 단기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고비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순서로 잡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오르온 폭포와 두부엉 사원이 있으며 울란바타르로 돌아가는 게 아쉬운 여행자들은 마지막 밤을 미니 사막이라 불리는 엘승타사르하이에서 묵는 것도 좋습니다. 하르호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엘승타사르하이는 모래사막과 초원, 산이 연접되어 있는 곳으로 낙타를 탈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유목민 계르에 민박을 했을 때 날이 추워서 난로를 피워달라고 하였더니
70을 넘긴 주인 할아버지가 추우면 보드카를 마시라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보드카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밤늦도록 몽골 노래를 함께 부르던 기억은 과연 춥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수도 하르호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의 모래사막, 남고비 여행의 정점, 홍고린 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